예, 반갑습니다. 구원쌤입니다. 이제 촬영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사실상 첫 강의 촬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첫 시간에는 조금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아서 평가의 의미를 살펴볼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평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수행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행평가 중에서 선생님은 주로 오픈북을 지향하거든요. 오픈북을 지향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로는 수행평가 영역 중에 논술 영역을 많이 종종 활용을 하는데, 논술 영역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학업 전반에 관한 태도예요. 평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수행평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행평가는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를 지향합니다. 절대평가를 지향한다는 것은요, 모든 학생들이 일정한 학업 성취도에, 즉 학업 성취를 이루기를 의도하는 평가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정확하게 교육학적 용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고차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고차적 사고라는 것은요, 지필평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요소인 특히 인지적 요소와 더불어서 정서 또는 행동적 요소, 이걸 달리 말하면 과정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적 요소를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용 또는 응용, 활용, 또 해결에 관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말하자면은 어떤 창의성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공동체적 요소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 이거를 일련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차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행평가는요,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맞죠? 활용, 행동, 과정 중심의 평가라는 것은요, 과제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숙제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관련 활동지를 나눠주고 다시 회수하는 이유를 알겠죠. 과제형이나 숙제형이 될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거나 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지향하면서 고차적 사고 영역을 평가하면서 과정 중심의 평가이다라는 수행평가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대평가, 고차적 사고평가, 과정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행평가는 내신 등급 변별을 위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본래적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상중하 정도는 가릴 수 있겠지만 1, 2, 3등급을 가리는 식의 어떤 칼같이 가릴 수 있는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죠. 같은 의미지만 지필평가와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지필평가와 사례가 다른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결석이나 조퇴하는 경우. 결석, 조퇴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미참여한 경우 있죠. 통상적으로 결석, 조퇴로 인해서 미참여할 경우에 재참여 기회를 부여합니다. 재참여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은 최초 참여 학생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미리 문제나 주제를 공개한다. 대부분의 수행평가는요, 수행평가 실시하기 며칠 전, 정해진 부분은 없지만 며칠 전 또는 몇 주 전부터 미리 주제, 문제, 그리고 평가 기준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항을 공개한다고 보면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피드백, 그리고 상호작용. 교사의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이 수행평가라는 과정이에요. 피드백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격려 또는 자극, 그리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설명, 이거를 교육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비계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스캐폴딩이라고 영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수행평가에서의 평가는 지필평가에서의 평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격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행평가에서는 고도화된 내신 변별 지양,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변별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의도하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수행평가는 모두 학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선생님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수행평가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죠.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많은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해에서 비롯된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행평가는요, 절대평가이면서 과정중심 평가이면서 항상 피드백이 수반되는 평가예요. 그래서 저부담 형식의 평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수행평가 취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시스템적인 체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경쟁 때문이죠. 과열된 경쟁 또는 경쟁 의식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학습법 있습니다.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긴 호흡과 반대되는 짧은 호흡을 가지고 가요. 이런 거죠. 어느 정도 안정된 긴 호흡을 가져야 되는데 수행평가가 닥쳤다고 하면 이런 짧은 호흡, 이런 거죠. 너무 힘들죠. 숨을 참고. 그러니까 단기 암기식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달리 말하자면은 암기 과목이라는 오해죠. 암기. 글씨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암기 과목이라는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대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아마 에피쿠로스 기억날 거예요.
에피크로스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죠.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뭐였죠? 바로 죽음에 대한, 맞아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 두 번째로는 그쵸.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일종의 오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수행평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만 마음의 평안을 말하자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